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기자님들께 처음 영화 보여드리는 거여서 많이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기자 시사가 뭐 어느 시사보다 항상 이렇게 매우 날카롭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그 관이라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 말대로 진짜 항상 어떤 것보다 가장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잠깐 핸드폰 봤는데 같이 작품하는 선배님께서 언론 시사 가장 떨리다고 본인은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 영화 이야기 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런 자리가 완전 처음이라서 지금 떨리는 게 이를 말할 수 없고요. 이게 어떤 자리인지 아직 저는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리라고 믿고 저희 바로 질문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한혜선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입니다. 그 영화 사계절 풍광을 모두 담으신 게 특징이신데 촬영하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긴 기간 동안 촬영하시면서 변화 같은 게 뭐가 있으셨는지, 또 촬영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오후의 성장 과정에서도 남다른 에피소드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한국의 사계절을 담아야 되고, 또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뭐 사과꽃, 뭐 누렇게 익어한 벼, 뭐 산수유, 뭐 탐스럽게 열린 사과, 이런 것들이 다 영화상으로 토마토 다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1년 내내 상주하면서 찍을 수가 없어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찍어야 돼서 비와 눈을 또 기다렸다가 찍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제일 고충이 많았고요. 지금 다 지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 저희가 벼 세울 때, 사실 김태리 씨가 다 세운 게 아니에요. 저희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스태프들이 아마 난생 처음 벼 본 사람들도 많을 텐데 20명 넘게 세웠죠.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또 제가 먼저 들어가서 세워야 스태프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서 세우고, 처음에는 사실 저희 제작팀이나 연출팀이 뭐 정말 뭐가 뭔지를, 어느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몰라서 옆에 문소리 씨랑 김대리 씨랑 같이 토마토 먹는 뒤에 하얀 그게 참깨꽃인데 안개꽃이라고 하질 않나, 아카시아 튀김 한다고 아카시아 꽃 꺾어 오라니까 다른 뭐 등나무 꽃을 꺾어 오지 않나,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고요. 5구는 사실 저희가 진원이라고 성견하고 큰 강아지와 아기 강아지를 겨울 시즌에 같이 찍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큰 강아지는 저희 카라에서 개농장에서 구조된 아이고요. 진원이는 그렇게 멋있게 성장을 했고, 5구는 천안에 있는 어떤 보호소에서 어떤 안락사 위기에 처한 강아지를 보호하고 임시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PD랑 저랑 제작실장이랑 5구 한 2개월 때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 4남매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3남매 나머지 3마리는 다 암놈이어서 그 성견이 순놈이기 때문에 오국을 할 수 없이 그 선택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겨울만 찍고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청소년 그 백구는 다른 아이를 구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PD님이 입양을 하시고 또 저희랑 너무 정이 들어서 원래 예상을 깨고 봄, 여름까지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오구는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오구가 지금 이렇게 그 저희 곁에 온 지 딱 거의 1년인데, 만 1년인데 이렇게 잘 자라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구는 저희 또 한 명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생명입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저희 네, 예,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이뉴스 24의 김지영 기자입니다. 우선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 전반에 요리 장면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특히 또 저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좀 이렇게 독특한 요리도 있고 해서 그런 영화 만들 때 요리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김태리 씨 같은 경우는 그 요리 장면을 직접 연기했다고 들었는데 연기할 때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배우 세 분께 질문 드리면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호흡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진짜 오랫동안 중마고잖아요. 그런 걸 좀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독님부터 요리. 예. 그 첫 번째 이제 요리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요. 일단 그 한국적인 요리, 한국의 전통 요리, 예를 들어서 시루떡이나 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런 범주에 들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젊은 그 층이 타깃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크렘 브릴레라든지 파스타라든지 이런 그런 안배도 했었고요. 여기서 요리는 엄마하고의 관련된 그 엄마의 기억과 관련된 요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그 집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뭐 꽃감이라든지 뭐 밤조림이라든지 이런 그 재료에 따른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 회복이나 관계 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선정된 요리도 있고,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그리고 또 우리 정서에 맞는, 혹은 그 기업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사실은 그 요리 선정은 프리프로덕션에서 다 이미 그 결정이 됐고, 저희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미리 요리를 다 시연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비주얼로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요리 만드는 과정을 김태리 씨가 전부 스튜디오에 가서 전부 과정을 전체를 다 익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좀 어색하거나 좀 서툴지 않게 미리 다 요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얼만큼 능숙해야 하는가였던 것 같아요. 혜원이한테 요리가 주는 것은 조금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프로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야무지게, 왜냐면 자기 나름의 그 요리도 개발해서 먹으려고 하는 친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푸드 스타일리스트 팀이 이제 계속 영화에 함께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항상 먼저 좀 보여달라 그러고,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능숙해 보이고 좀 재빨라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익혔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새 배우분들 호흡 살리기 위한 노력 같은 게 혹시 있으셨는지. 우선 저는 아무래도 셋이 실제로 친해지는 것만큼 더 편안하고 좋은 건 없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조금 낯을 가리는 편이라 걱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두 분한테는 낯을 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처음 만남부터. 그리고 두 분도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편안하게 아마 거의 첫날 말도 바로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훨씬 더 네, 아무래도 실제로 친한 것 그게 가장 신경 썼던 거고 다행히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준열 씨는 혹시 살기 위한 노력 같은 게 있으셨는지? 아무래도 이게 지방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숙소 생활을 하면서 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촬영 끝나고 나면은 각자의 스케줄이 있어서 바쁜데 이 각자의 스케줄을 공유하는 것만큼 가까워지기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은 저 혼자 먹었는데요. 저녁은 늘 같이 먹은 네, 가족 같은. 아침 둘이 같이 드셨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네. 새벽 5시에 식사를 하시고 아침이라고 할 수 없고요. 준열 씨가 그 식사하시는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아직 해 뜨기 전 시간에 아침을 이미 드세요. 그러면은 저랑 이제 테리 씨는 누구나 아침 먹는 보통의 시간에 아침을 먹느라고 같이 먹었죠. 어렸을 때부터 갓 지은 밥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밥차라 그러죠. 밥차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가 이 영화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네. 저는 호흡이라기보다 좀 시골에서 이제 소꿉친구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서 나고 자라서 청소년기를 함께 보낸 느낌이 좀 어떻게 하면 들 수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웠었는데 아니 두 분 다 워낙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시고 시골에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굉장히 무리 없이 잘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예, 간담회 분위기만 봐도 세 분이 얼마나 즐겁게 촬영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톱스타 뉴스 김은지 기자입니다. 저는 임순례 감독님과 배우 진기주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순례 감독님께서는 4년 만에 복귀작으로 연출을 맡으신 작품인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진기주 씨는 첫 영화 출연인데 소감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감독이 내가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은 영화를 보시는 분마다 다 가져가는 메시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도시에서 사는 방식들이 다들 좀 너무 비슷비슷하지 않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서 돈 벌고 저녁에 뭐 그 또 바쁘게 살고 아침 일찍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오고 매일 이렇게 쉴 시간 없이 피곤하고 그 지하철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같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웃거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도시의 얼굴을 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좀 보면은 그 어떤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메시지라면 좀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후반 작업하실 때 잠깐 뭐 봤던 거를 제외하고 이게 전체 영화를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어떤 기분일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나란히 세 명이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는 건데요. 친구들 나오는 장면만 봐도 너무 좋았고요. 너무 그때가 생각나서 신기하고 좋았고요. 그리고 그 상영관 안에 계신 상영관 안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웃어주실 때 그리고 깊게 몰입해 주시는 게 저 공기로 느껴질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늘 상상만 했던 건데 실제로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준열 씨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저희 극 중에 재하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돌아오는데 그럼 재하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모든 배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100% 공감하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이렇게 조금씩 재하를 알아가면서 보낼 때쯤에는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이제 매번 작품마다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재하 같은 경우는 혜원의 어떤 동네 친구로서 계속 혜원에게 뭔가 영감도 주고 아픈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역할이었는데, 사실 제가 주변에서 좀 친구들한테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뭐 이제 농담 삼아서 뭐 해결사라던가 뭐 한 방에 있는 친구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가장 힘들 때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이크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계속 솔루션을 주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앞선 질문이랑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 이 친구들이 너무 동네 친구들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뷔를 하고 나서는, 데뷔 전에는 영화하고 같이 연기하고 연출하고 이런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다면,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는 동네 친구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전에 호흡했던 그런 기분을 계속 갖고 싶고 그리웠고, 그래서 사실은 데뷔하고 나서 좀 어떤 외로웠던 순간들에서 이 영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굉장히 동네 친구들과 같이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같은 솔루션을 주고 실제 고민들, 그리고 지금 혜원과 은숙이 갖고 있던 극중 안에서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부분에서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영화를 찍고 만났던 것 같아요. 네, 행복한 기억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포커스 함상권 기자라고 합니다. 새 배우께 먼저 질문 드리면,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촬영 현장은 좀 생경했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처음일 것 같은데, 다른 촬영장과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좀 이 촬영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류준열 씨는 좀 영화 분위기에 맞게 환경 관련 사회적 활동도 하고, 최근에 뭐 아프리카 가서 이제 봉사도 하시고, 이런 좀 다른 배우들과 다른 약간 독특한 행보가 좀 있으신데, 이런 사회적 활동이 이제 배우 류준열이나 인간 류준열에게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감독님은 아까 메시지를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어떤 걸 받아갔으면 좋을지, 받았으면 하는지, 영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이 환경 친화적인 현장. 얘기 먼저. 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감독님 만나서 이제 같이 프리하고 준비할 때부터 이제 그런 뉘앙스가 많이, 환경 친화적인 뉘앙스가 많이 생겼었는데요. 역시나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또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신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변화한 것 같고, 그냥 그런 종류의 생각이 공부라는 것보다 약간 경험으로서 좀 자연스럽게 변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환경에 대해서 감독님의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뭐 그런 에피소드 관련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가장 좋았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밭일을 하니까 이제 어떤 작물이 어떨 때 심겨서 어떨 때 자라나고, 어떤 것에 약하고 어떤 것에 강하게 자라나고, 또 어떨 때 맛있고,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배웠던 게 참 즐거웠어요. 네. 빠르게 마이크를 넘기셨던 것 같은데. 아, 네.
증기주시를 짚으셨습니다. 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느꼈던 게 촬영하는 기간 동안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거는 여기서는 한 번도 못했던 생각인데 그곳에서는 늘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은 했었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상외로 너무 좋았고 그 안에 제가 있다는 것도 좋았고 네, 많은 걸 제가 촬영하면서 많이 힐링을 하고 온 느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앞선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읽고 임순례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신다는 얘기에 굉장히 반가웠던 거는 이미 이 귀농하셔서 귀농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좀 시골 좀 서울이 아닌 시골 맞습니다. 그러면 임순례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시골에서 이미 살고 계시고 실제로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동물들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감독님께서 하는 영화가 리틀 포레스트다. 이것만큼 이 영화를 할 이유가 너무 충분했고요. 이처럼 이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영화처럼 저도 데뷔를 하고 나서 유준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제가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같이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겠다 뭐 이런 건방진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개인적으로 그냥 그 일을 하고 그런 친구들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고 어울리는 게 그냥 인간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되다 보니까 이런 영화도 선택하게 되고 또 감독님께 같이 이 작품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일을 하고 뭐 작품을 하고 이런 측면보다도 그냥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순간에 했던 선택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독특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요즘 관객들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주변의 그 일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뭔가 그 남의 시선이나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그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걸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회의를 많이 가지고 불안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동안만 한 1시간 40분 동안 100분 동안 그냥 편안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냥 그 누구든지 만약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면 그 속에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건 다 옳으니까 어떤 그 불안함이나 회의감 없이 그냥 편안히 사셨으면 좋겠다. 이 영화를 보고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보는 내내 계속 힐링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김태리 씨한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영화를 선택하실 때 그 아가씨를 끝내고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받으시는 시점에 사실 이 영화를 선택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 굳이 리틀 포레스트였던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1년 동안 이제 한 편의 작품을 촬영을 한다는 거는 사실 배우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그 1년의 시간을 리틀 포레스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어떤 변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연을 바라보는 변화가 있지만 배우 개인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아가씨 이후에 리틀 포레스트를 선택한 건 어떤 뭐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뭐 시나리오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아니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함께 하고 싶던 시나리오였고요. 선택함에 있어서 뭔가 주저함이 없었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 사계절을 찍는다는 영화에 대한 것도 저는 뭔가 되게 어떤 분들은 왜 그거를 선택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아깝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저한테는 아까 기주 언니 말한 것처럼 저 자신이 힐링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더라? 1년 동안 혹시 리틀 1년 동안 변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항상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순간순간 힘들었던 지점들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다 되게 즐거웠던 추억이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저를 성장시키는 것 같고 그런 지점이 우리 영화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촬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영화가 조금 이제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 만나고 저도 이제 조금 더 생각해볼, 저도 오늘 이제 영화를 영화관에서 처음 봤으니까요. 생각해볼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어떤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계절 동안 47회차 전회차를 촬영하신 김태리 씨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질문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2가지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사 유선희 기자고요. 예,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이 이게 감독으로서는 4년 만에 복귀작이에요. 전작이 좀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담았던 작품인데 4년 만에 선택한 작품이 리틀 포레스트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감독님 개인적인 어떤 선택의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일본 원작이 있고 사실 일본판 영화가 또 따로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올해 일본판이 있는 일본의 어떤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훨씬 더 한국의 감성에 일본판보다는 훨씬 더 잘 맞고 훨씬 더 감흥이 많이 들기는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감독님이 한국판을 만드시면서 어떤 점에 좀 차별점 그리고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하셔서 영화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보자 끝나고 사실은 제가 그 중국 영화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낯선 나라에 가서 영화를 하나 찍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중국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리틀 포레스트 일본판이 한국에서 개봉을 한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보질 못했는데 제보자를 제작했던 그 제작사 대표님이 그 당시에 이제 조금 힘드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셨다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그러면 중국 영화 끝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 영화가 그러니까 계속 그 딜레이가 돼서 어느 정도 일정 시점 지나고 이제 그거는 안 하기로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리틀 포레스트를 하기로 결심한 거는 사실은
한국 영화가 뭐 너무 큰 대작 위주로 그 제작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작을 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이고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스피디하고 좀 그런 블록버스터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좀 그렇지 않고 조용하고 잔잔한 영화도 관객에게 그런 그 순간적인 어떤 감각적인 재미는 아니더라도 뭔가 또 다른 어떤 영화적인 재미와 의미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작은 영화지만 한번 또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아까 유준열 씨 얘기한 대로 제가 그 한 양평에 자리를 잡은 지 한 12년,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작물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시골 생활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하고 안 어울리는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일본 원작은 상당히 일본적인 어떤 감성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한국식으로 잘 각색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머니가 이렇게 어린 딸을 두고 떠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죠. 근데 그 일본판보다는 사실 더 떠나는 시점을 늦췄어요. 대학 수능 후로. 그게 적어도 그때까지는 한국 관객들이 수능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수능 치르고 가면은 그거는 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시점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한국의 농촌의 치안이 불안한데 어떻게 젊은 여자 혼자가 시골에서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일본의 우체부가 찾아오면 왠지 뭔가 따뜻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그런데 한국의 우체부가 찾아오면 뭔가 이제 영화의 장르가 갑자기 바뀔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을 관객들로부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고모가 수시로 들락거리고, 친구들도 그 불필요하게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일본판에서는 고양이가 있지만 저희는 더 든든한 백구를 옆에 같이 생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혜원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그 버전이 두 개다 보니까 1편, 2편으로 나누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아서 뭔가 이렇게 리듬도 굉장히 느리고 호흡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일본 영화의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영화는 사실 처음부터 이거를 1, 2편으로 기획을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신과 함께도 아니고 2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한 편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한 편 안에 사계절을 다 담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인 그 물리적인 압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호흡이 좀 빠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 관객들이 이제 일본 관객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상당히 이제 워낙 빠른 영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혜원이가 요리를 하는 어떤 그 주방의 뭐 요리 기구들이나 아니면 요리의 어떤 그리고 시골집이라는 게 뭐 굉장히 뭐 그 방문 열고 들어가서 막 아궁이로 이렇게 장판이 다 타 있고 막 이런 미장센보다는 요즘 관객들의 취향에 맞게 조금 인테리어도 좀 모던하게 하고, 그 엄마가 이제 요리에 굉장히 전문적인 그 어떤 경험이 있다라는 설정 하에 이제 기구들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이렇게 뭐 트렌디하게 그렇게 가져가면서 젊은 관객들이 조금은 이 공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배려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오컨뉴스의 김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배우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자 친구 두 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김태리 씨한테 추가 질문이 있는데, 김태리 씨는 그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잠시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이해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할 동안 얘기하시죠. 기주 씨. 네. 캐릭터에 빗대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맞죠? 맞나요? 친구들을 한마디로. 우선 제안은요. 그 극 중에서 혜원이가 은숙이한테 아픈 곳만 콕콕 찌르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너도 만만치 않아. 제안한테는 너도 만만치 않아. 고요. 혜원이한테는요. 혜원이 음식들을 은숙이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셰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만치 않으신 준열 씨.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뭐 하모니가 어땠냐, 뭐 친구 역할은 어땠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잊었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나는데 이 두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놀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네. 그만큼 이게 서로 놀리고 이러는 게 진짜 동네 친구들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네 친구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예, 동네를 담당하고 있는 혜원입니다. 저는 이제 저기 은숙이 같은 경우에는 나와 정반대에 있는 혜원이와 정반대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또 배울 점이 있는 굉장히 솔직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은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 같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단단하고 그럴 수 있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향 같은 친구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그리고 이제 혜원이가 다시 봄에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마음은 이제 예고편이나 어떤 홍보 멘트 같은 거에 답을 찾으러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전 사실 답이란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답이 중요치 않은 곳. 답이라는 건 결국 성공 아니면 실패, 어떤 것이 맞아, 어떤 것이 틀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고향은, 혜원이의 고향은 그런 것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실패가 아닌 곳, 그냥 순수하게 결과만 있는 곳. 내가 도시에서 전전긍긍하고 거절당하는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 그것에 얼마나 불안해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좀 열리고 나름의 답을 찾았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다시 봄에 고향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매한.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 기자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씨 동네 친구들의 친구를 맡고 계시는 네, 친구를 맡고 있는 은숙 진규지입니다.
기자 간담회라는 게 이런 자리라는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영화를 보고 난 직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영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좋게 봐주시고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또 기자님들도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일이 아니라 정말 위로를 받고 가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주는 메시지가 그 각자 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좀 위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혹은 답을 얻으셨다면 그 답에 대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이런 영화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자님들 만나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인터뷰하면서 또 많이 될 텐데 그때 좀 더 고민하고 좋은 대답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할게요. 저는 오늘 영화 보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자님들도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느끼시면서 영화 감상했길 진심으로 바라며 곧 또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출 동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국 영화에 제가 다양성을 책임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영화가 잘 돼야 또 이런 뭐 작고 또 그냥 그 획일적이지 않은 좀 다양한 영화들을 관객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님들이 좀 좋게 좀 써주시면 이 영화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저희 무대 밖으로 나가주시면 저희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저희 무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언론 배급 시사회에 참석하신 진기주 씨입니다. 예, 먼저 무대 왼쪽부터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진열 씨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아 역의 유진열 씨입니다. 먼저 무대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앙으로. 무대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태희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스브레스트의 회원열애 드리겠습니다. 무대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 무대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리시 잠깐 무대 계시고 다른 두 배우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진짜 좋은 친구 같았던 세 분, 눈만 마주치면 장난치는 세 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먼저 무대 왼쪽 부탁드릴게요. 네, 무대 중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연출을 맡으신 임순례 감독님까지 무대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계절 동안 촬영하시면서 많은 고생하셨던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왼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 오른쪽 영화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중앙 바라봐 주시고 리틀 포레스트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리틀 포레스트 외칠게요. 리틀 포레스트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리틀 포레스트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요. 네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